잊지 마시길 한동훈은 전 간토 야쿠자 검찰회 윤석열 산하 와카 가시라 서열 2위라는 거. 근데 서열 2위는 대부분 머리가 빡빡이 야쿠자들이 대부분 하셨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읽어드렸고요. LCU님 고맙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랜만에 나오십니다. 빨간아재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네. 그 방송 보는 것 같아. 뭐요? 그 법원 앞에서 네. 차 안에서 하는 방송 보는 것 같아. 그렇게 가져가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자, 방송이 켜졌어. 아니 원래는 그렇게 하죠. 스탠바이 큐. 품격 있는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네. 여러분 빨간아재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재명 대표 그 전에는 조국 대표 그리고 시국 사건들 거의 대부분은 방청권이 없지 않는 한 법원에 가서 현장에 직접 보는 바로 아마 이런 시그니처는 아마 대한민국의 유일한 유튜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않길 바랬어요. 네. 근데 몇 분이 이렇게 예전에 그 조국 대표나 정경심 교수 재판 때 뭐 특히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런 분들이 몇 번 이렇게 와서 방청하고 방송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히려 하시던 분들도 포기를 하고 중단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정성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누군가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우리 빨간아재님 오늘 모신 이유는 사실 이런 거예요. 뭐 26일 날 이재명 대표 재판이 결과가 나와야 헌재 결과가 나올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돌아.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적 제거용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부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한 8개 재판에 증거 없는 그냥 밀어넣기식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전부 무슨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뇌물죄를 씌우고 싶었을 거예요. 네. 윤석열이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도 어디서 지인하고 나눈 대화를 보면은 뇌물죄를 씌워야 되는데 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수천억대 1조 원대 개발 사업이 성남시에 굉장히 많았고 그 개발 사업에서 돈을 안 받았을 리가 없다. 인허가권자가. 그래서 어떻게든 돈 받은 거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네. 심지어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한 푼도 안 받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최근에 정규재 씨하고 인터뷰에도 비슷한 맥락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규재 씨가요? 정규재 씨하고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난 그게 이해가 되던데 재산 가진 게 인생의 순위가 아니잖아. 정말 뭔가 행정을 잘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재밌는 사람은 그거 한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응급실에 돈도 안 생기는 직업 의사들이 내 조카가 응급실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사람 하나 살리는 그 재미를 맛보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서 쾌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직업적인 쾌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고 그게 보람이고 그런 쾌감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달리 표현하면 사명감이고. 네. 근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 돈 받은 걸 그렇게 뒤졌는데 한 푼도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성남FC에 광고료 집행한 거 그거 결국에는 이재명의 정치적 치적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뇌물 받은 것과 다름없어. 제3자 뇌물. 뭐 이런 식으로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을 모르고 덕지덕지 막 몇 개를 얹어 놓아서 그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렇죠. 그래 이재명의 정치 생명 그냥 완전히 끝내버리겠어 이 의도인데 여러분들 현황을 오늘 빨간아재께서 오늘 촛불 행동 집회 연사로 나갑니다. 7시쯤에 그래서 자 그 이야기는 이따가 뭐 따로 하실 수 있고 오늘 엊그저께 보니까 김용현 재판도 갔다 왔대요. 네. 그 준비기일 때는 온라인으로 방청권 사전 추첨을 하더니 엊그제 월요일에 이제 첫 번째 본공판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온라인 추첨을 안 하더라고요. 그 재판부가 지기현 부장판사. 그러니까 그거 선착순이었어요? 가서 줄 서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준비기일 때 보고
방청객이 많지 않고 막 비어 있고 이러니까 흐뭇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했다고 화를 냈다면서요. 김용현 측 변호인들 어. 그 왜 방송에 가끔 2명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거 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분들 형사법정에선 그래도 좀 다르겠지 했는데 똑같더만요. 아, 근데 진짜 빨간한테 대단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윤석열 나와가지고 한 10분 뭐라고 하는 것도 보기 힘든데 네. 김용현이 쪽에서 한 말을 앉아서 그 시간 동안 그걸 듣고 있다는 게 그런 취지라면 차라리 새로웠어요. 유동규 증인 신문하는 거를 몇 달 동안 들으면 아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유동규 나와서 이야기인데 내가 엊그저께 말했잖아요. 유동규한테 고소고발 우리 패널들이 당한 저 포함해가지고 건이 좀 컸어. 왜냐면은 고소고발한 건이 너무 많아. 와, 불송치 처분 받으니까 귀찮아질 게 생각하면 법원에 엄청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귀찮아질 걸 생각하니까 심란했었는데 불송치 처분 딱 내리고 나니까 법원 나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서, 검찰 조사받을 때 굉장히 자괴감을 느껴요. 위축되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관련돼 있는 재판이 총 8개쯤으로 일단은 분류가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자르고 붙이고 해서 5개 재판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위례 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요게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언급할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상황.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 양적으로 치면은 제일 큰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라고 표현하셨는데 위례는 신도시가 아니고 아파트 분양 사업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검찰이 프레임을 자꾸 무슨 도시개발 사업으로 대장동하고 비슷한 사업으로 프레임을 짜는 건데 아파트 분양 사업 대장동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죠. 택지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성남FC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광고비 낸 게 제3자 뇌물이다 한 거. 그리고 나중에 기소했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백현동 사건. 이거를 검찰이 병합을 원해서 이 사건하고 묶여 있어요. 그래서 크게 4개 사건이 하나로 묶여 있는 재판. 네, 이 재판이 지금 한 70차. 네, 70차. 요건 내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끝나고 그 다음 대통령까지 못 끝난다고 봐. 이게 지금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심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2달 전에 이제 대장동 파트 2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러고 나서 성남FC 백현동도 있거든요. 지금 2년 넘게 했죠 아마. 그 사이에 재판부는 바뀌었고. 재판부가 바뀌어서 지금 새로운 재판부가 지난번 공판부터 갱신 절차 밟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사람 괴롭히기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재명 정치 생명 끝내버릴 거야. 이게 한꺼번에 모아진. 사실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끝나고 대선 나올 때 지자체, 그것도 기초단체장들의 역대급 치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를 그렇죠. 죄로 돌려버린 거예요. 네. 대장동에서 5,500 벌었다고. 그랬더니 예전에 그거 아세요? 5,500을 벌었다. 이렇게 그 선거 캠페인을 했더니 허위 사실이다 해서 기소됐던 거 아세요? 그렇지. 돈 다 입금된 거 아닌데 왜 벌었다고 과거형 썼냐. 예. 버는 중이다라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뭐 지금 받고 있는 재판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전에도 계속 뭐 검찰한테는 주타겟이었던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 뭐 2심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출마하지 마라 하는데 좀 거칠게 말하면요. 확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 내막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내막 이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다툼하다 보면 나랑 좀 자웅이 될 것 같으면 주먹다짐하면서 싸우기도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대들면 정말 주먹질도 못하는 진짜 가짜나서. 아니 그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억지로 만들어서 그냥 큰 틀에서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내 느낌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3명만 동원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스킬이야 그냥 다. 네, 다 그렇습니다. 증거도 사건이. 없는데 네. 야 이재명한테 줬다고 그래. 그리고 이 사람들 죄는 빼주고 그 이야기했다가 유동규한테 제가 우리들이 고소당한 거였잖아요. 저는 유동규 씨가 방송에 나와서 제 이름 언급하면서 곧 고소장 갈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더니 정작 고소는 안 주소를 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는 경찰서에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이첩 받잖아요. 그럼 바로 연락 와. 거기 아 주소를 못, 네. 아 주소를 몰라서 고소를 못 그럴 수 하겠구나. 있죠. 그럴 수 있죠. 다행이다. 제가 지방 살아서. 자. 자 이제 이게 지금 위례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이 지금 하나를 묶였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선거법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3월 26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저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와서 우리가 저거 판결 나왔을 때 야, 저 판사가 굉장히 악의성이 좀 심하네. 악의적이라는 거잖아요, 저게. 저게 항소 1차 항소심이 시작된 것 그게 이제 1월 23일에 시작이 됐고 작년 11월에 선고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한 6차, 7차 공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고가 3월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내면서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 예. 요건데 지금 관련해서 제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거든요. 네. 실제로 법리적으로 보면 그냥 무죄예요, 이 사건은. 이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당선 목적,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나에 대해서 유리한 발언을 한다. 두 번째가 낙선 목적,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 비난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 후자의 경우가 더 악랄하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근데 전자의 경우 이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21대 국회, 20대 국회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후보자들 중에 징역형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딱 한 건 있는데 그 사람은 허위사실 공표 때문이 아니고 기부 행위가 있었어요. 돈 주고 받은 거 이게 크잖아요. 이게 중대 선거범죄라서 그거 빼고 나면 전부 뭐 선고유예 벌금 100만 원 미만 무죄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1심 때도 마찬가지였고 징역 2년을 구형하잖아요. 그리고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징역형 선고를 하잖아요. 예. 이거 전례를 찾아보기가 드문 맞죠.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1심 판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사감이 있나 싶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버렸고요. 그때 기억해 보시면 작년 11월에 선거법 사건과 이 위증교사 사건이 한 열흘 간격으로 선고가 됐거든요. 1심 선고가.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선거법은 걱정할 거 없다. 위증교사가 오히려 그렇지. 조금 안심이 안 된다 그랬는데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고 선거법을 징역형을 선고를 한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네. 체포동의안 이게 통과돼가지고 네. 그때 그나마 소명이 된다고 했던 게 유증교사였고 네.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네. 바로 그거고 실제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모른다고 한 발언도 아니고 저 사진은 조작됐다가 기본적으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2심 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무슨 발언이 허위라는 거냐라고 딱 지목하라고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는 1심 판사랑은 조금 다른 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만하죠. 근데 이게 재판을 계속 보면요. 맞아 예측이 안 돼. 와 저거 드디어 재판장이 저 포인트에 관심을 갖는구나. 저것이 인정되면 유죄 선고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전환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결과는 또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참 재판 소식을 방송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 스스로도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판결 나오면은 법원 현장에서 생방송하기 진짜 힘들죠. 힘들죠. 에이씨.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소식들 기다리시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그렇죠. 판결이 나왔다는 게. 와. 그게 그 예를 들어서 백현동 그 개발 건도 이 심 판결의 요지가 뭐였냐면 야 성남시 니들이 알아서 했으면서 국토부가 협박해서 한 것처럼 했다라고 그게 거짓 허위사실이었다는 건데 그것도 심지어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인데 국회는 고발 안 하는데 요걸 선거법 위반으로 엮어버리는 놀라운 스킬. 다 네. 초유의 사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다음 주 26일에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지금 이제 가장 민감한 사건이죠. 현 시국에서는.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 김문기 씨 내가 시정 시절에 몰랐다라고 한 크게 보면 그 발언하고 지금 말씀하신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 이 두 가지인데 선거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계속 요구를 해서 1심 때도 변경한 적이 있는데 항소심에서 또 변경을 했어요. 도대체 허위 발언이 어떤 게 허위 발언이냐. 실제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던 거 보면 그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게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들이 공소장에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발언해서 뭐뭐 한 것처럼 발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것처럼 발언하였다라는 공소장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어떻게 공소장부터 유추 해석을 하고 확장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어떤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를 특정해라. 그래서 그 고 김문기 씨 관련한 발언을 검찰이 1심 판결을 기초로 해서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 그게 이제 시장시절에 김문기 몰랐다. 그리고 해외 출장에서 김문기하고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지사 시절 때 비로소 김문기를 알게 됐다. 이 세 가지 발언으로 특정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 발언은 이것을 부인하는 발언이라고 막 연결을 지었다고 해요. 또 하나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었어요.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서 한 증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데 국회 증언감정법에 이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한 진술로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의한 처벌은 세 가지예요.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이 위증죄로 처벌을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위증죄로 처벌을 하려면 그 위원회가 의결로서 고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수사해서 2달 내로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전속 고발권이에요. 말하자면 친고죄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아니,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어떤 법률보다 법률이 부딪혔을 때는 네. 증감법이 맨 우선이라면서요. 특별법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 미증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발을 했던 것도 아닌데 나중에 이거를 가져가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서 한 증언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야 라면서 선거법으로 기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지금도 여전히 공소기각해달라고 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발언을 국정감사장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해당 발언을 들어보면 크게 2011년의 상황과 2014년의 상황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의혹이니까 그 일목요연하게 시간순으로 내가 시정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해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검찰이 문장을 잘라붙인 것도 아니에요. 단어를 지들 원하는 대로 짜깁기를 해서 공소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 야 이거 우리가 보니까 니네가 공소장에 전체 발언을 중략을 해놨더라. 그러니까 11년의 원인 행위가 14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공소장을 써놨으니까 재판부가 이 부분도 요구를 해서 이 부분도 전체 내용을 아마 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가 달라져요. 그러네요. 예. 그럼 결론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2심 무죄에 날 가능성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적 판사라면 제일 높고 무죄 쓰는 게 매우 잘 써지고 잘 익힐 그렇죠. 겁니다. 그다음에 100만 원 이하 예. 이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벌금 80, 뭐 50 이렇게 선고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은 이런 거예요. 검찰이 주장한 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1심에서 실형을 때렸어. 실형은 아니고 징역형 집행유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실형이죠. 예. 거기다가 무슨 대선 자금까지 다 토해내야 된다는 그 434억 토해내. 근데 제대로 된 판사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무죄인데 네. 둘 다 그렇잖아. 네. 김문기 건하고 백현동 건이라는 게 저는 그리고 나서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법리 판단하는 대법원 가면 그냥 법조인들 대부분은 다 무죄 각이다. 네. 말도 안 된다 이걸로 처벌하는 게. 그래서 애초에 이 선거법 이 조항이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소심 과정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을 2번을 했거든요. 서로 조금씩 다른 내용이야. 근데 재판부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 뭐 기각한다, 뭐 인용한다 이런 결론을 내질 않고 있어서 선고 당일에 과연 인용을 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네.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뭐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는 있어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 네. 야 이거 무죄각인데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또 법은 잘 몰라 또 하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거 그냥 무죄인데 하는 건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이게 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 아 이건 죄진 거 맞아. 뭐 관련돼 있는 이쪽 진영 사람이라도 그럴 때도 무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해명이 약한데 이런 거는 무죄 나오는 경우가 또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유진교 사건은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그 소위 말하면 검사 사칭 사건, 네. 그 사칭 사건 관련해서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엄청 힘들었죠.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한 건처럼.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김진성한테 전화해가지고 위증해달라고 했다라고 했던 그 사건 네.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녹취록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그 박정훈이었죠. 박정훈이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마치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했지만 원본 들어보면 전혀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달라고 핵심 아닙니까? 그 뭐 국민의힘 의원 이 편집한 거를 악랄하다고 할 정도면은 검찰도 뭐 그런 식으로 편집했거든요. 그렇죠. 공소장에. 그러니까 뭐 검찰은 더하죠. 근데 김진성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살짝 봐준 느낌이 있고요. 기소를 안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게 김진성하고 유동규랑 갖다 놓으면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제가 집회에 나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대장동 사건하고 선거법 사건은 유동규가 검찰의 조력자. 그죠?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 김성태 방용철 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 위증교사 사건은 김진성 검찰의 조력자. 다 똑같아. 네. 근데 이게 이 사건이 되게 좀 뭐랄까요? 웃긴 게 김진성은 위증을 했다고 내가 교사 받아서 위증했다라고 자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야 김진성 당신은 위증한 게 아니야. 나도 위증교사 한 적이 없어. 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김진성 씨 1심 때 그러니까 1심 선고 결과가 이재명 대표는 무죄 김진성은 벌금 500이에요. 근데 김진성 씨가 왜 벌금 500만 원 받았냐면 너는 자백했잖아 이거거든요. 네가 위증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표 무죄인 이유는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고 통상적인 증언을 부탁한 거야. 자기 방어권. 네. 방어권을 벗어나는 게 아니야. 근데 1심 때 이 김진성 씨 변호인 중에 한 명이 배승희 변호사였어요. 아, 나 진짜. 배승희 변호사. 그거. 네. 배승희 변호사가 김진성 이 사건 준비기일 때 한 2-3번 출석을 해서 우리 의뢰인은 위증을 했습니다. 이재명 엮어야 되니까. 저 그 상피고인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우리 김진성 피고인이 위증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을 배척합니다. 우리 위증한 게 맞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내 의뢰인은 유죄입니다를 부르짖었어요. 결과적으로 배승희 변호사가 원했던 대로 김진성 씨 유죄. 이재명 대표는 무죄. 네.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세상에 이런 변호사도 있네요. 자기가 그 변호하는 사람이 유죄가 나와야 되는 뭐 이런. 김진성 씨도 지금 항소심에서 엊그제 이제 그 준비기일 했는데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항소심. 근데 김진성 씨 측 변호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네. 김진성 측 변호인이 김진성 씨의 발언을 한 6가지로 잘라서 1심 재판부가 6가지로 잘라서 증언을 그중에 2개는 무죄, 4개는 유죄를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변호인 김진성 씨 측 변호인이 우리는 다 자백한 게 아니다. 이 포괄적으로 맨 마지막에 무슨 뭐 이재명이 시킨 걸로 해주면 이재명에게 이재명이 주도한 걸로 몰아주면 뭐 KBS 최초로 PD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네가 위증을 했는데 사실인 거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면서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으로 위증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공소장에 돼 있으니까 그 결론만 보고 우리가 자백을 했던 건데 그 앞선 발언을 다 잘라서 6개로 구분을 해놨더라. 그 유죄 나온 부분은 우리가 자백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뢰인 이제 무죄 변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진석 씨 본인이 아니 변호인이 지금 저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다 자백한 거 맞습니다 이래요. 항소심에서 피고인 본인이 미치겠네. 나 유죄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건 뭐 제가 봤을 때 약간 비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3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커요. 김진석 씨 이거 유죄 인정돼도 벌금 500밖에 안 받았잖아요. 근데 김진석 씨가 수사를 받던 사건이 그 백현동 사건 김인섭 씨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로비를 해주고 뭐 김인섭 씨가 77억 원인가를 받기로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어요. 공범이에요. 근데 김인섭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 끝났어요. 유죄 받았잖아요. 징역 5년. 근데 공범은 아직 기소도 안 돼 있어요.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종결을. 근데 이거 검찰이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알선수재 사건이 있어요. 무슨 어디에 도청 방지 장치 뭐 이렇게 지자체 연결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뭐 돈을 몇 퍼를 받기로 하고 이런 게 또 있고 이것도 결론을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기소해달라고 송치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어디 골프장 주변에 땅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돈 받아먹은 게 있는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을 했어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그러니까 이 3가지 사건이 이게 다 금액이 억대거든요. 하나만 인정돼도 김진성 씨는 바로 법정 구속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성 그러니까 검찰의 애초에 기획 의도는 완전히 빗나간 거지. 이재명 대표는 무죄, 김진성은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이거 잘해 주시면은 나머지 진짜 큰 사건은 그냥 좀 약하게 때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럴 그 생각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재판장도 의심하잖아요. 재판장이 1심 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거든요. 그거를. 근데 항소심 재판장이 그거를 딱 집은 거예요. 김진성 씨 지금도 수사받는 사건이 있습니까? 맞아요.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 처분을 안 하고 수사 중이죠? 그러면서 검찰한테 그 지금 김진성 씨 별건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거 알선 수재하고 뭐 이런 사기 사건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라고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건 이러고요. 저쪽에서 가장 야심차게 밀었던 유희준 교사 사건은 사실상 저는 이건 끝났다고 봐요. 네. 이 얼개가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채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3번째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요거는 이제 여기 빨간 아재 추정치까지 포함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연설 가셔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대북 송금 사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판결을 받았잖아요. 뭐 항소심까지 받았어요 그 사이에. 근데 이제 중형이 선고되고 1심 재판부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소송 지휘를 했고 결과적으로 함께 기소돼 있는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은 집행유예 때려주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중형을 선고했죠. 제 판사 이름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신진우 판사.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야 이거는 관련 사건 이미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다는 전제로 유죄 판결을 한 재판부한테 어떻게 재판을 받아? 이미 유죄 선입견 저는 이제 유죄 신념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 재판부한테 재판을 받는 건 아니지.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이 났네요. 그래서 수원 지법에 있다가 수원 고법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기피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그러네요. 의미가 없어서. 각하는 이런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 윤석열 탄핵 심판 이런 데서 각하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할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취지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재판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각하됐고 이건 아직은 이제 각하는 됐고 이제 공판 기일이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예. 곧 지정이 될 겁니다. 이 사건도 뭐 이 이야기만 갖고 한 1시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북 송금 관련해 갖고 모든 증거, 국정원의 증거까지도 다 무시해버린 게 신진우 판사여서 아니 그리고 실제로 돈 받았다는 사람은 오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한 대장동처럼 3인성호해서 야 이거 이재명을 위해서 대북 송금했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던 바로 사건이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재판 자체를 이건 아예 안 받고 있는 거죠. 네, 준비 기일만 한두 차례 네.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또 작게는 경기도 법인카드 배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김혜경 여사랑 같이 기소된 사건이죠 이거는. 아니요. 그 뭐 비서, 이런 사람들하고 3명이 그렇구나.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 백오씨. 별건이에요. 예. 요거는 지금 아직 1심도 미정이고. 1심이 첫 번째 준비 기일이 4월 8일로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예.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은 또 이것도 설마 부부를 기소하리 했었는데 남편까지 기소한 사건이죠 이거. 부부라서 기소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저렇게 법으로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가족을 죽이고 주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 법인카드로 저쪽이 쪼잔한 사람 만드는데 굉장히 이게 혁혁한 공을 세운 사건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내린 결론은 부주의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비서가 자기가 자기 카드로 물건을 사고 그리고 나중에는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냄새가 좀 많이 심하게 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성이 있는지를 알면서 시켰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좀 들고 설사 내 이를 가정이 싫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법인카드 하면은 국민의힘 이재승만 해도 얼마 이런 식으로 또 엮어서 지금 재판하게 만드는 것도 웃기고. 자, 그다음에 김용 전 민주원권 부원장 이 부분은 내가 되게 웃기다고 느끼는데 김용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받은 증거가 없어. 없죠. 뭐 예를 뭐 코트 속에다 뭐 돈을 숨겼내니 뭐 다 한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 근데 유죄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현장에 가면 뭐 때문에 그래요? 유동규 주장이. 그러니까 이것도 3인성호잖아. 돈 줬대. 근데 걔네들의 주장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유죄. 이게 보통 이런 케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 말고 피고인이 3명이 더 있어요. 돈을 줬다는 남욱, 돈을 전달했다는 정민영, 그리고 그 돈을 받아다가 김용에게 줬다고 하는 유동규. 이 3명이 함께 피고인인데 이 말 그대로 3인성호예요. 남욱은 그 돈 갖다가 김용 준다고 했어. 정민용은 내가 돈 들고 나가는 건 못 봤는데 그날 그 시간에 김용이 사무실에 왔다 갔어. 유동규는 내가 돈 줬어. 아니 그 말만 갖고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냐고. 그러게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알리바이 입증하느라고 그렇죠.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했거든요. 그때 안 갔어. 네.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을 했고 법원이 직접 감정인을 선임해서 감정까지 했어요. 검증하고 감정을 했는데 그 결론은 이 원시 데이터는 조작이 안 된다. 수정하거나 삭제가 안 된다. 그런데 원시 데이터를 보면은 그날 그 시간에 유원홀딩스에 안 갔다. 무죄 증거해야 되잖아. 네. 근데 재판 받을 걸 수사 받을 걸 예상하고 핸드폰을 놓고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재판부가 그 믿기가 어려워. 이 재판의 이 선임 검사가요. 그 호모 검사입니다. 호모라고 해서 뭐 이 성소수자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이 호씨예요. 호모 검사인데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수사팀에 있었고 거기서 그 비선 진료 입증하느라고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을 한 경험이 있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는 훨씬 철저한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증거 수집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반면에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탄핵 증거는 검찰이 제출하는 유죄 증거보다는 입증 방법이 비교적 느슨합니다. 근데
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디지털 증거를 이렇게까지 법원이 감정인까지 선임해가면서 두세 달씩 감정을 하고 그 신빙성을 따져본 사례가 있는가? 그 사건의 검사인 호 모 검사도 국정농단 사건 때 비선진료 입증한다고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을 했고 그거 감정 검증 없이 증거로 채택됐을 거요. 네. 그랬던 검사가 그 재판을 하고 있는데 검사들이 제출하는 증거보다 더 엄격한 방법으로 검증을 거친 증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그걸 재판부가 안 받아줘요. 문제 있어. 지금 네.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련해서 판사들 보면은 법 상식이 너무 안 맞아. 국민적 상식에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총동원돼서 풀스윙을 하는 사건, 정치적인 사건이죠 대체로. 네. 이런 사건들은 판사들이 암묵적인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동기화돼 있죠, 사실. 네. 다 유죄주자. 네. 이 위증교사 이거 무죄 나온 게 참 신기하다. 그 분위기 상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연 부장판사 수거 대상에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수거 대상에 올랐고 결국에는 이 대장동 사건 인사이동 신청해서 재판부 바뀐 거 아니에요. 나 더 못하겠다고. 자, 우리 저 빨간 아재 가셔야 될 시간이 코앞에 다가와서 나머지 두 부분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갈게요. 성남 FC 사건은 성남 FC의 광고료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쵸. 기업들한테? 네. 요거를 이재명이 얻는 이익은 정치적인 명성? 그래서 배임? 뭐. 아니 배임이 아니고 이 뇌물이래요. 아, 제3자 뇌물이 됐지, 뇌물이. 제3자 뇌물 이렇게 됐잖아. 아, 근데 이 성남 FC 사건은 이재명 대표 대장동 위례 백현동하고 같이 묶여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고 성남 지원에서 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하고 뭐 성남 FC 전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 한 7명 재판하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그 법정에서 작년이었죠? 작년 말에 검사 퇴정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게 정승원 검사라고 이재명 대표 지금 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에도 들어오고 있는 검사인데 그 검사 퇴정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관할, 직무 관할 위반했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검찰이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기각됐어요. 즉시 항고했습니다. 또 기각됐어요. 재항고했어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어요. 법원 판단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 검사의 직무 관할을 위반한 타청 검사들이 이제 전국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그렇죠. 사건에 공판 관여하는 것을 아마 우리 사법 체계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예. 예,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직접 사건은 아니지만 관련 사건이죠.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한 게 지금 8번째 있는데 네. 항소가 기각돼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쌍방상고를 해서 검찰과 네. 피고인 쪽이 네. 이화영 부지사 쪽이 쌍방상고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을 통해서 쌍방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송금했다 이 사건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러면 왜 흔히 말하면 범행의 동기가 없는데 세 사람 뭐 방영철이나 김성태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안부수까지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돈이 갔다 증거도 없고 이거 되게 악랄하다고 느끼는 게 북한을 압수수색 못 하잖아. 그렇죠. 증언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떻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서 북한에 리호남이 그 자리에 왔었는지 직접 물어볼 방법 없냐고. 필리핀에서 돈 받아갔다고 하는데 그 물어볼 방법 없냐고 그렇게까지 묻더라고요. 자, 어쨌건 지금 모든 재판들이 만만치는 않은데 저는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봐요. 아, 물론입니다. 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주장하냐면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끝나고 탄핵 심판 발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탄핵 파면이 되고 나면 이재명 무죄 나올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파면이 되면 파면이 되면 사회적 분위기가 이재명 공직선거법도 2심 무죄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먼저 하고 탄핵 심판해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지금 뭐 평의를 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저는 헌법재판 오늘 뭐 저 공지를 7시 그러니까 뭐 안 한다라고 공식 발표가 났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저는 금요일 선고 가능성 남아 있다고 일단 봅니다. 그렇죠. 예. 뭐 꼭 이틀 전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쨌건 저는 기각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기각적으로 가지도 않을 거면 우리 생각지도 못한 다른 이유로 저는 늦춰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각은 뭐 우리만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뭐 각하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 문제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과거 검찰총장 때 징계받고 행정소송을 했잖아요. 징계 취소해달라고. 근데 1심에서 졌거든요. 그 1심 판결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공소장에 갖다 넣으면 윤석열 직권남용 공소장 됩니다. 그러네요. 예. 1심에서 졌는데 항소심에서 대통령 되고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키고 그러면 한동훈이 원고가 되고 윤석열이 피고가 돼요. 국가를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이 원고 피고구나 피고 윤석열이 원고고. 근데 한동훈이 패소할 결심을 하고 결국에 1심에서 승소했던 그 대리인들 다 잘라버리고 그랬죠. 결국에 항소심에서 뒤집혀서 무죄 받았잖아요. 어제 적절하다고. 추미애 의원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해주셨는데 네. 열받아. 네. 그것도 결국에는 절차 문제거든요. 절차 문제로 파고든 거예요. 그 본안 사유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네. 이 사유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유일한 판단은 1심 판결문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이제 탄핵되고 나면 이거 그대로 갖다 공소장에 1심 판결문 옮겨 적으면 이거 직권남용 사건 됩니다. 진짜 네. 완벽하네. 네. 항소심에서는 절차만 가지고 따졌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급박한 일정 때문에 더 이야기 못 나누는 건 아쉽긴 하지만 야 우리 대빨간아재 더 하세요. 아니요. 대빨간아재께서 새날의 왕님해 주셔서 그냥 이런 거 있어요. 내용보다 연대감. 그리고 워낙 새날은 프라님한테 제가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제가 즐겨 보고 있고 뭐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 셀럽이 나오지 않아도 마차님하고 야수님하고 그리고 또 우리 변의사 정변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 들으면 저는 그게 이렇게 편안하고 듣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즐겨 보기도 하고 제가 이 새날에 출연한 거는 예전에 네, 그렇죠. 저쪽에 이제 스튜디오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출연했던 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오늘 안 그래도 전부터 한번 출연하자 이렇게 말씀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이 돼서 너무 늦게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현장을 생생하게 이야기해주는 정말 훌륭한 우리 빨간아재께 감사드리면서 자 여러분 이제 빨간아재는 이따가 촛불행동 집회에 또 연사로 나가니까요. 중계하고 있는 촛불행동 TV 가셔갖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멋진 사람 빨간아재. 감사합니다. 빨간색도 우리 거. 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